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지게차 스토리. 오늘은 궁금하신 내용 답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. 제 다른 영상에 달렸던 질문인데 일단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긴 했어요.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질문이 뭐였냐면 영업용 이야기입니다.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요. 그래도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, 이분의 고민이 무엇이냐, 현재 영업용 기사를 하고 계시답니다. 월급 기사래요. 이제 4개월 됐고, 개인적으로 영업용 어떻게 시작하신 건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하네요. 회사 지게차야 여기저기 지원하다 보면 한 군데 얻어 걸리는데 가면 되는데, 영업용은 어떤 경로로 진입을 하셨을까? 물론 영업용도 기사를 구하기는 합니다. 월급 기사 구하는 곳이 있어요. 그렇게 가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셨는지, 요거는 저도 좀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. 아무튼 뭐 그렇고, 월급 기사인데 월급 기사로 타면 일단 마음은 편하죠. 쉬어도 돈이 나오고 일하는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대로 받으니까 가장 속 편하긴 한데, 문제는 월급 기사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. 내가 회사에 얼마를 벌어주는지 이게 뻔히 나오죠. 4.5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건당 10만원 정도 되잖아요. 그런데 월급이 처음에 시작하면 초보 때 한 250 정도로 시작하죠. 좀 잘해도 한 300, 물론 훨씬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한 그 정도로 받으실 건데, 건당 10만원이면 자, 내가 몇 건을 해야 회사에 내가 있는 게 이득이 될까, 회사에게. 못해도 한 달에 한 매출을 500만원 이상은 갖다 줘야 월급 한 250에서 300 정도 받을 가치가 있겠죠.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. 500만원 정도 하려면 한 달에 한 50건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일감이 내가 한 달에 50건이 안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월급 기사 계속 쓰는 게 맞나,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. 자, 이야기가 일단 다른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,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, 현재 월급 기사인데 거기 사장님이 지입으로 바꾸자고 하신답니다.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, 장비를 한 대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지입 계약을 하자, 요런 제안을 주셨대요. 그런데 장비는 현재 회사에서 쓰는 장비를 인수해라, 뭐 강제는 아니겠죠. 그냥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겠죠. 현재 회사에서 쓰는 장비를 인수해서 지입 계약을 하자. 그리고 조건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, 매출 300만원까지는 15%를 수수료로 달라. 그리고 매출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20%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신답니다. 이게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매출 300밖에 안 나오면 사실 할 이유가 없죠. 매출 300에 수수료 안 떼도 내가 가져가는 돈이 250도 안 될걸요. 지게차 할부, 뭐 중고도 할부로 살 수 있으니까 할부 나가는 금액 빼도, 기름값만 빼도 25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, 지게차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뭐 교체해야 될 것들 많잖아. 그래서 매출 300 이거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,
최소한 매출 500은 나와야 먹고 살만하죠. 매출 500이 나오면 근데 20%를 달랍니다. 520%면 100만원이죠. 그럼 400만원 남는데 여기서 기름값 빼고 하면 한 300원절이 남을 겁니다. 물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긴 한데, 물론 개인적으로 영업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사무실 유지비랑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300 얼마 남을 겁니다. 매출 500 나와도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하나 사무실에 수수료 주고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약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듣기로는 지입으로 사무실 소속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인 영업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. 물론 영업 사무실마다 좀 다르겠죠. 개인적으로 내 이름으로 따로 영업하는 거를 금지한다. 이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을 겁니다. 하면 하는 건데 어쨌든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. 왜냐하면 내가 개인 사업자를 내는 순간 경쟁자가 되는 거죠. 대신에 사무실에서 일감을 줄 테니까 이 경쟁이라는 거를 묶어두는 거야. 우리 경쟁을 하지 말자, 대신에 내가 일을 최대한 줄게, 이런 거잖아요. 영업용 지입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건데, 내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못하면 최소 매출 500은 보장이 돼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다른 영업 사무실에 일감을 내가 받아서 해도 되냐. 물론 그러면 또 수수료는 그쪽 사무실에 줘야겠죠. 이런 제한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반적으로는 개인 영업을 못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, 다른 사무실 일감을 해도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만약에 모든 게 다 제한이 걸렸어, 오로지 이 사무실 일감만 하기로 약속을 했어. 그런데 매출이 50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그렇죠. 영업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보통 다 그럴 거예요.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영업용의 현실이고, 이분이 고민하는 거는 계속 아직은 월급 기사로 하고 싶다. 지금 지게차 사기도 부담되고, 톤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4.5톤일 가능성이 높겠죠. 뭐 중고야 모델에 따라 연식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, 그래도 최소 몇 천만 원은, 뭐 아주 뭐 진짜 천만 원도 안 하는 그런 장비는 아닐 거고,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, 한 2, 3천만 원. 중고 장비 할부로 사면 되긴 됩니다. 2, 3천 정도면 할부로 사도 크게 부담은 없긴 한데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, 나한테 일감을 얼마나 줄 수 있냐. 이게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. 약속이야 하면 되지. 실제로 일감을 그만큼 줄 만한 능력이 그 영업 사무실에 있냐,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. 4개월 차 하셨으니까 4개월 정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꼭 이분만의 케이스가 아니라, 혹시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 봐야 하냐. 정말 저거 영업용 해보시다 않고 일만 타는 거 아이가. 좀 그런 건 있어요. 근데 제가 잘 모릅니다. 이거는 그냥 들은 걸로. 그래도 제 주변에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니까,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. 들어보시고 이제 개소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됩니다. 문제는 이 사장님이 왜 나에게 왜 월급 기사 하지 말고 사업자 계약하자 그러냐. 이게 문제지. 왜 도대체 무슨 의도로. 제 생각에는 일단 기사를 쓸 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달에 몇 건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내 월급이 얼만데 계산해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기사 쓰기가 힘들구나.
기사 쓰기가 힘든데 내가 사업자인에서 지입계약을 하면 어차피 일감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이제 좀 리스크가 있죠. 이런 상황에서 덜컥대고 지게차 사가지고 사업자로 지입계약 해버리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모든 정황을 제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지입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우리 이제 직원으로 하지 말고 사업자 계약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왔는지,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제안도 해보셨대요. 사업자 계약해도 아니 계속 기사로 타고 싶은데 그건 안 되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기사로 타더라도 사업자 내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. 이건 무슨 말일까? 어쨌든 사업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월대로 하자 이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월대로 하자 그러면 그냥 직원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. 고정 금액으로 가는 건데.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, 어쨌든 건당 수수료 개념으로 가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든 간에 지게차를 사든 말든. 문제는 여러분, 사업자 지게차 요거 건설업인데 이 지게차 사업자 내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. 본인 명의의 장비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게차를 안 사도 사업자로 하자, 이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죠. 사실 편법이 있어요. 이 편법은 이게 불법이라 하긴 그렇고 편법이에요. 편법. 남의 지게차를 명의 이전만 해놓는 거야, 내 걸로. 서로 좀 잘 아는 사이여야 되겠죠. 수수료가 들긴 드는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명의 이전을 해서 사업자를 냈다가 다시 그분께 명의 이전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. 사업자를 낸 이후에는 지게차가 없어도 사업자가 유지가 됩니다. 좀 이상하죠. 아무튼 사업자를 최초로 내가 발급받을 때는 본인 명의의 장비가 있어야 된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할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걸 의도하신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좀 알긴 알죠. 사실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, 그동안 일해왔던 관계, 이 사장님이 혹시 나를 더 키워주려고,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너 이제 직원 하지 말고 개인 사업자 내서 지게차 사가지고 일단 같이 일하자, 내가 최대한 일 줄 테니까 그동안 네가 영업력을 쌓아서 네가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라, 이런 의도라면 좋겠죠. 나를 키워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니까. 실제로 그런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.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아니다, 그냥 지금 회사가 좀 직원 쓸 만큼 여유가 안 돼서 어떻게든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로 바꿔서 하자, 하는 김에 회사 지게차도 한 대 팔아먹고 만약에 그런 거면 잘못하면 통수 만든 걸 수도 있겠죠. 알 수는 없어요. 저는 그동안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.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수 칠 가능성 자체는 낮고, 그냥 지금 좀 사정이, 기사 쓸 사정은 안 된다, 뭐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게차 한 대 팔아먹자고 사람 통수 치고 그럴 일은 없어요. 지게차는 그냥 딴 데 팔아도 잘 팔리기 때문에. 화물차는 그런 거 있거든요. 화물차 잘 안 팔리는 거, 썩은 거 하나 그 자기 기사한테 팔아먹고, 팔고 나면 지입계약하세요 해놓고 지입계약을 했는데 일감 안 줘.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화물차는 진짜 위험해요. 왜냐하면 화물차는 그 피를 받고 팔기 때문에, 영업권을. 그런데 지게차는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화물차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
말이 길어지지만 본질은 그겁니다.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,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조건을 수락했을 때 나에게 일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. 매출 500은 나와야 되죠. 내 장기 유지비도 있는데,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